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이제 5월달이 밝았죠? 4월달은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지만 5월달, 6월달부터는 슬슬 제도권 수용에 대한 박차를 가하면서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 그들이 어떻게 핸들링하고 시장을 드라이빙 하는지 면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근로자의 날로서 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계속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대단히 감사드려요.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디스트리뷰션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5,000명 중에 1명꼴로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네요. 그 80억 명 넘는 인구에서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미래에 다가올 혁신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25,000명 중에 1명이라면 XRP에 대한 펀더멘탈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더더욱 적게 있겠죠? 우리는 반드시 가치 투자로 사이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어서 대중들의 관심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럴 수밖에 없게끔 그 기득권 세력들이 현물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내고 있고 그 완전한 불장에서의 대중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분할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플의 CTO와 로드 포드라고 하는 크립토 생태계의 한 CEO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실제 자산의 토큰화, Real World Asset에 있어서 토큰화는 리플의 주요 성장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이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의 CTO는요. 2023년 10월서부터 슬슬 시큐리타이즈와 협력을 하면서 블랙록의 자금, 모건 스탠리의 자금, 일본의 금융 생태계의 자금이 모두 들어와서 RWA를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올해 연말, 2024년 말, 그리고 2025년 초까지 모두 XRP 레저에서 출시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었죠. 모든 자산의 토큰화 그리고 증권 시장에서의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그 STO 시장, Security Token Offering 시장은 XRP 레저의 생태계에서 구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 블랙록과 협력하고 있는 이 크립토 CEO 로드 포드 같은 경우 역시나 30에서 50조 달러, 굉장히 큰 수조 달러의 시장이 이 XRP 레저로 유입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고 있죠. 미래의 디지털 생태계 웹 3.0의 시대, 메타버스의 시대에서는 과연 어떤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결제가 이루어지는 가치의 이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현이 될지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데이비드 슈워츠의 과거 사진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쵸? 트위터를 잠깐 읽어보니까 BTC, 그 BTC는 어떤 말의 줄임말일까요? 여기서는 베타 테스트 코인이라고 비트코인을 부르면서 이것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오래된 사진이라고 하며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의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은 2009년에 출시가 됐죠. 그리고 몇 년 후에 XRP 레저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종 제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가치의 인터넷, P2P 결제, 퍼슨 투 퍼슨 뿐만 아니라 피어 투 피어로서 이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돈을 이동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하지 못하는 환경 친화적인 것까지 보완해서 만든 것이 바로 XRP 레저의 생태계라는 것. 과연 그 기득권 세력은 왜 리플 사회에 그렇게 초기부터 달라붙어가지고 10년 동안 뿌리를 내려왔는지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하나 더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는 하나의 팩트 사항이 있었었죠. 바로 리플의 CTO 이 데이비드 슈워츠는요. 블록체인이 탄생하기 전, 그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전 20년 전부터 1900년대 후반서부터 이 분산 컴퓨터 시스템 바로 특허를 발명했다라는 거. 단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천재라고 불릴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이후에 그는 왜 리플의 CTO 자리를 담당하게 됐을지, 왜 과거부터 이런 다산 분산 레벨 컴퓨터 시스템을 구현하여 특허를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허 문서에 따르면 이 데이비드 슈워츠가 1988년도에 XRP 레저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다. 하지만
그들의 시기의 저울질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비트코인의 탄생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만 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에 발생이 됐고요. 그 이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리플, XRP, 레저의 생태계가 탄생되게 되었죠. 달러의 역사는 점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가 끝나면서 어떤 새로운 화폐의 개혁이 올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올지 우리는 이 친구와 연관성을 가져간다는 것을 반드시 공부를 통해서 가치 투자로 이어가 주셔야 됩니다.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일론 머스크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트위터를 X로 바꾼 지도 벌써 1년 정도가 다 되어 가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출시 예정을 바라보고 있죠. 새로운 금융 슈퍼 앱으로서 지갑 계좌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에 대한 결제, 페이먼트망을 구축하고요. 자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구독할 수 있고 팁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결제 생태계, 금융의 망과 연결성을 가져가게끔 그는 계속적으로 트위터를 미세 조정하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죠. 작년에 이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송금 라이선스를 미국의 전역에 확장시킨 바 있었고요. 이제 올해 중반 시점으로서 블록체인이 탑재된 그 인앱 결제가 출시가 된다는 거, 그리고 8월 8일 날에 완전한 자율주행 플랫폼 로보택시가 공개된다는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안에 트위터 X의 결제 플랫폼 암호화폐로 결제될 수 있는 시대가 천천히 도래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에 있어서 USDC가 USDT를 넘어섰다. 기사만 봤을 때는 역시 USDC를 찍어내는 서클사가 USDT를 찍어내는 이 테더사보다 잘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내면을 본다면 서클과 테더 그 위에 그 기득권 세력들의 돈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클부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역시나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돈이 들어가 있으면서 골드만삭스의 출자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최근에 미국의 현물 ETF에 투자를 집행했었던 뉴욕 멜론 은행과도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클사도 세력들의 거점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사회의 명단을 자리바꿈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서클과 같은 그 USDC 그리고 테더의 USDT와 같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으로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었고요. 이제 돈도 생겼다. 즉 다시 말해 슬슬 전통금융의 돈이 이 USDC, USDT 자금 이동의 연결다리를 통해 메타 경제 쪽으로 에너지를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뒷배로는 블랙록, BNI 멜론, 코인베이스, 마스터와 비자 그리고 머니그램과 월드페이까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미 그 골드만삭스의 출자 회사인 이 서클은 미래의 가치에 이동해서 어떤 회사를 중추적으로 할지 결론을 냈고요. 미국에서 가장 크고 활성화된 거래소 이 코인베이스와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IPO까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도래하겠죠. 그들은 계속적으로 돈 넣고 돈 먹기를 하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USDC의 발행사 서클을 지켜봤으니까 USDT를 찍어내는 이 테더사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이 테더사 같은 경우에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iFinex Incorporation 이런 하나의 회사가 테더사를 소유하고 있네요. 그뿐만 아니라 이 iFinex라는 회사는 이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 또한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란으로 이 비트파이넥스의 거래소, 홍콩의 거래소, 글로벌 거래소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지만 여기도 역시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 역시나 이 iFinex에서 운영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러면 이 iFinex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전에 이 비트파이낸스 역시 그들의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라는 거. 과연 여기에 홍콩의 돈만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에는 홍콩의 자금, 중국의 자금뿐만 아니라 영국을 필두로 한 그 유럽 시장의 자금 또한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iFinex의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iFinex는요 역시나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비트파이넥스와 USDT를 찍어내는
테더사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회사네요.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이미 메사리 리포트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 메사리 같은 경우 암호화폐 경제의 투명성,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하면서 시장의 지표와 분위기를 드라이빙할 수 있는 하나의 맨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과연 그 투자자에는 어떤 그룹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인베이스, 갤럭시 디지털, 크라켄 벤처스가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이들의 자금의 연결줄을 봤을 때 모두 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미 그들은 디지털 생태계 쪽으로의 에너지 전이에 대한 발판을 모두 마련해 뒀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코인베이스의 대주주 현황을 다시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코인베이스 글로벌 현재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여기에는 뱅가드 그룹과 블랙록, 뱅가드 그룹의 돈이 굉장히 깊숙하게 빼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들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SDC를 찍어내는 서클사와 USDT를 찍어내는 테더사에까지 관여가 되면서 미래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 자리 선점을 완료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뒷배를 봤을 때 나스닥과 마스터카드가 지분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위에 세력들, 그 위에 돈들을 봤을 때 독일의 유대 자본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제네시스라든지 그레이스케일 등등 여러 가지 거래소를 이들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를 소유하고 있는 아이파이넥스 그 위에는 역시나 그들의 자본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와도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메사리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크라켄까지 그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의 자본이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한 번 나아가서 최근에 굉장히 좀 조정이 왔었잖아요. 그쵸? 4월 15일 기사고요. 2.98억 달러, 약 3억 달러의 그 USDT 돈들이 왜 하필 크라켄과 비트파이넥스로 유입이 됐을까요? 그들의 자금줄로 계속적으로 손바꿈이 일어나면서 순유입과 순유출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창구로서 계속 돈을 이동시키면서 시장을 드라이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세력들이 어떤 위치를 선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팩트 사항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한 번 더 나가서 공식 통화 및 금융기관 포럼이라고 하는 하나의 OMFIF라고 있거든요. 영어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 Forum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국제 금융을 제정하는 단체가 있다라는 거. 이 OMFIF.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중앙은행 그리고 경제정책, 공공투자를 위해서 독립적인 하나의 싱크탱크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공공, 민간 부분에 새로운 금융과 경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관이구나. 이 어마무시한 기관에서 어떤 생태계, 어떤 미래를 구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투자하고 있는 CBDC의 세상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이 CBDC를 통해, 이 기술을 통해 국경 간 결제를 단순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역시 그들은 하고 있네요.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들이 모두 다 가치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금융의 포용성, 안정성적인 부분에 그 록펠러 파운데이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그들은 모잘루프를 통해 리플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OMFIF에서 결제의 미래라는 보고서 역시나 그들은 블록체인을 탑재하면서 새로운 금융 메시징 표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나왔던 그 보고서에 따르면 3년에서 5년 내에 중앙은행 내에서 디지털 통화가 발행되면서 새로운 결제가 구현될 수밖에 없다. 그 파트너에 하나의 회사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회사 혼자 들어가 있는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금융의 망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금융 토큰, B2B 결제에서 유틸리티로 사용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토큰은 XRP라는 것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IMF의 총재가 크리스틴 라가르드 시절일 때 그들은 벌써 CBDC의 세상, 새로운 핀테크, 핀터넷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 고위급 자문, 핀테크 자문위원회를 결성하는 부분에 서클의 회장 이 제레미 알레이어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역시 들어와 있네요. 그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대형은행
BBVA, 미국의 중앙 예탁기관 DTCC도 들어가 있고요. 중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그런 고위급 임원들도 좀 들어가 있으면서 리플과 손을 잡고 있는 모니터리 오브 싱가포르의 고위급 자문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들어와 있으면서 그 옆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리플의 초기 창시자, 리플의 회장 크리스틴 라슨을 왜 그들은 여기에 함께 포진을 시켜놨는지,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중심적인 부분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이 탑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회사가 중심축으로 작용되는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리플의 가격은 바닥을 기고 있어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받고 걱정될 수 있겠지만 계속 그 고래들은 7,400만 개 XRP 모으고 있고요. 한 번 더 2,300만 개 XRP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폭발하기 전 마지막 매집을 하면서 그들이 돈 넣고 돈 먹기를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시점을 기다리고 있죠. 이제 로켓의 출발 시점이 머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엄청난 폭발이 나왔던 것을 기억했을 때 지금 현재 그 볼린저 밴드가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고래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 병렬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JP모건뿐만 아니라 BOA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들이 회수 불가능한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돈이 돌지를 못해. 그러면서 당연히 은행권도 유동성이 저하되면서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부채들이 급증하겠죠. 최근에는 45억 달러의 손실을 입으면서 이제 슬슬 미국 달러의 평가 절하가 임박했다라는 거. 그 기득권 세력들은 미국의 헤게모니를 깨고요. 브릭스 쪽으로, 오펙 플러스 쪽으로, CBDC 쪽으로, 디지털 생태계 쪽으로 에너지를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조금씩 은행에 대한 이런 붕괴 소식,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번스텐에서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죠. 비트코인 현재는 조금 현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침체 시장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에 15만 달러, 2억 원 이상은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많은 대중들이 뭐야 비트코인 1억 갔다가 지금 계속 절고 있잖아, 이러다가 쭉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번에 약간의 조정은 있을 뿐 그 슈퍼 사이클은 우리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 왜 그 기관들이 계속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글로벌 리스트들이 채택한 그 암호화폐를 축적하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죠. 이제 슬슬 비트코인의 현물 ETF 시장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 시장을 앞설 자신이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미국과 홍콩의 자금 중에 어떤 기관들이 더 돈이 많냐가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 기득권 기관들이 미국과 홍콩을 통해서 이제 그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가능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그 반감기 슈퍼 사이클에서 큰 상승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촉매제로서 또 작용을 하겠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4 자산 운용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 모건 스탠리에서도 역시나 이제 슬슬 SEC의 12개 비트코인 암호화폐 ETF 편입을 신청하면서 그 전통금융이 점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또 마이클 셀러가 122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했네요. 그 뒷배로는 빅4의 자산 운용사들이 그대로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라는 거. 그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매입했다? 지금은 우리가 쫄 필요가 전혀 없는 시기, 그들처럼 계속적으로 모아가기에 굉장히 적기다 라고 좀 결론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생태계는 과거의 노키아폰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2024년, 2025년을 지나면서 RWA, STO, 국경 간 결제, CBDC 대량의 채택이 이어질 것이고요. 법제화가 마련이 되면서 지금 상용화된 스마트폰, 아이폰, 갤럭시 폰처럼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치의 이동을 하는 것은 이 비트가 아니라 XRP, 그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리플 이펙트는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이 가진 자들에게만 지금 현재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작용이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